자, 오늘도 멤버분께서 고민이 있어서 댓글을 남기셨는데 읽어볼게요. 지도 교수가 주제를 계속 강요하는데 통신 분야라 미국 리서치 핏이 잘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국의 리서치 핏에 맞게 연구할 수 있을까요? 자율성이 침해되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 연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코멘트를 받고 싶으면은 논문을 보내주셔야 돼요. 논문. 그래서 제가 댓글을 이렇게 달았죠. 님의 교수가 읽으라고 강요하는 논문 하나의 링크를 보내줘 보실래요? 그러니까 님의 지도 교수가 님에게 어떤 연구를 시키려면 그냥 이거 해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지도 교수들이 보통 제자들한테 이 던져주는 예제 논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미국의 무슨 랩이라든지, 뭐 유럽의 무슨 랩이라든지, 일본의 무슨 랩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있는 랩보다 훨씬 연구 수준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한국 내의 랩이라든지 어떤 랩의 정보를 줄 거 아니에요. 거기 샘플 예제 그런 거를 저한테 링크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도 그 논문 내용이 뭔지 방송에다가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뭐랄까 저작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논문 내용을 막 가지고 거기 있는 막 그림이랑 막 이런 걸로 방송할 수는 없어요. 그냥 제가 읽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지 제가 정확한 정보를 드리겠죠. 왜냐면 봐봐요. 통신 분야라면 통신은 되게 많거든요. 통신 뭐 와이파이 통신인지 무슨 LTE인지 5G인지 아니면 뭐 유선 통신인지 실리콘 포토닉스인지 아니면 뭐 암호화 기술 관련 통신인지 제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통신이라고 말하면 통신 되게 넓은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뭉뚱그려서 알려주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본인 랩에 이제 본인 지도 교수가 쓴 논문을 저한테 이렇게 링크를 보내주기는 좀 힘들 거 아니에요. 개인 정보일 수도 있고 괜히 이게 알려지면은 우리 랩 사람들이 여기 이 재방송 보고 본인 신상 털어버릴 수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두려움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요령을 하나 알려주실게요. 요령은 본인이 하는 그 지도교수 강요하는 그 통신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한국에서 님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 랩 비슷한 랩에서 하는 그 주제가 뭔지 알려주시면은 제가 보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민감 정보 주기 싫으시면은 교수가 읽으라고 하는 논문 중에서 타 랩의 논문 있잖아요. 그런 거 링크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면 좀 더 자세한 그런 답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근데 사실은 제가 바로 이게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국내에서 석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국내에서 석사를 하게 되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미국의 연구 핏과 계속 멀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미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저도 똑같은 걸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학부를 나오고 미국 유학 가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석사 유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교수님 한국의 학부 교수님들한테 추천서를 요청드리러 갔는데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저를 잡아요. 자기 랩에서 석사를 해라.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감언이설로 막 이렇게 석사를 하라고 해요, 국내에서.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공계 박사과정 있잖아요. 뭐 이공계뿐만 아니에요. 문과는 더 심하겠죠. 하여튼 이공계 박사과정조차도 그런데 어쨌든 한국의 박사과정이라는 과정 자체가 아무리 명문대, 아무리 한국 최고의 명문대를 하더라도 다 지금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박사까지 안 한다는 거죠. 한국에서 보통 박사까지 하고 싶은 사람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아시겠죠? 미국으로. 그러니까 한국의 박사과정들이 경쟁률이 낮고 미달되는 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대학원 교수님들이 무슨 걱정을 하냐면 이제 정원 미달돼 가지고 항상 그렇게 경쟁이 없으면 이제 넣으면 다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학원생의 퀄리티가 떨어지잖아요. 퀄리티가 떨어지면 자기들도 연구가 안 되고 어떤 랩들은 아예 신입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들도 마음고생 많이 하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한국에 석사해야 된다라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자꾸 꼬셔요. 뭐 한국에서
석사를 해야 뭐 동문이 생기고 나중에 졸업하고도 교수가 도와줄 수 있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졸업하면 다 끝이에요. 졸업하면요, 뭐 지도 교수랑 계속 뭐 주기적으로 연락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졸업하면 다 남이에요. 다 남입니다. 졸업 연구실 동문이랑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저도 미국 문화를 처음엔 잘 몰라가지고 미국 대기업 입사에 실패한 적이 있어요. 박사 처음 마쳤을 때.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한국 귀국해가지고 한국의 기업을 다녔습니다. 한국 최고의 기업을 다녔는데 거기 보면은 서로 같은 랩 출신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 국내 박사들 중에 보면은 서로 같은 랩 출신들이 막 있어요. 같은 부서에 여러 명 있어요. 근데 서로 적이에요. 도와주지 않아요. 왜냐면 서로 같은 기술을 같은 랩에서 배웠기 때문에 경쟁자이기 때문에 서로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자기 랩 뭐 1년 선배 저기 앉아있다, 뭐 2년 선배 저기 앉아있다 막 그러는 국내 박사들 많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서로 뒤통수 칠까 막 고민하고 서로 막 이렇게 안 도와주고, 왜냐면 경쟁자니까요. 그래서 동문들끼리 막 서로 도와준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최고의 대기업 이런 데서 경쟁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잘 도와주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 제 코가 석자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의 이런 대학원 상황들을 생각하면은 한국에서 석사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으로 바로 석사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박사를 갈 때 훨씬 좋은 데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 석사를 하게 되면은 한국의 리서치 핏이 미국이랑 멀어요. 그래서 좋은 데 가기가 되게 힘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석사 하시는 분들은 진짜 노력하셔야 돼요. 미국에 석사하는 사람보다 2배, 3배 열심히 해야지만 박사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석사하면은 미국 박사를 쉽게 갈 거라, 그런 생각들은 이제 한국의 이제 교수들이나 한국 대학원생들이 지어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미국에 살다 보면은 이 전 세계 테크놀로지의 원천 기술을 가진 게 미국이에요. 그 미국에 살다 보면은 이 전 세계를 꽉 쥐고 있는 핵심 기술이 뭔지 딱 보입니다. 이렇게 이게 녹색으로 제가 마킹해놨죠. 전 세계를 쥐고 있는 핵심 기술이 뭐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세력이 누구고, 전 세계는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가가 딱 보여요. 미국에 살면. 아시겠죠? 자, 근데 한국에 살면은, 자, 여기 이제 이 원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뭐가 핵심인지를 잘 모르게 되고 오히려 그걸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첨단 기술이라 하는 거는 미국이 이미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돈도 많잖아요. 인재도 넘치는 이 미국이 거의 30년, 40년 전에 다 연구를 끝내놓고 특허를 싹 다 그리 걸어놨어요. 그래서 한국의 연구실이나 한국의 랩들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한국의 랩도 뭔가를 연구해서 자기들도 성과를 내고 우리 기술이다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첨단 기술 연구해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한국에서 뭘 연구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논문을 검색해 보면 한국에서 뭐 하려고 하는데 이미 미국에서 40년 전에 특허가 다 나와 있어요. 이미 40년쯤 전에 막 연구가 다 끝나 있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미국이 이미 한 30년 전부터 뭐 다 서플라이 체인 다 셋업해 놓고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미 그런 상황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다 보면은 이 미국이 이미 특허 다 걸어놓고 이 생태계를 다 장악해 놨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막 몇십 년 다 뒤져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하냐면 미국이 안 하는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원리 때문에 이 녹색이 이제 미국이 가진 원천 기술이라 하면은 요걸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주제를 한국에 있다 보면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분들은 특히나 어떻게 하면 이 미국의 핵심 기술이 뭔지를 계속 끊임없이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미국에서 나오는 영어로 된 논문을 계속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미국에서 나오는 영어 논문, 그거를 보고 계속 연구 핏을 맞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미국에서 나오는 영어 논문이라 하더라도 이게 첨단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논문이 하나 나오기까지는 한 5년 정도 연구를 해서 그 후에 출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님이 오늘자로 따끈따끈하게 나온 뉴스가 아니라 오늘자로 따끈따끈하게 나온 미국 연구실에서 나온 논문을 오늘 딱 출판된 걸 다운받아도 그게 그 연구는 이미 미국에서 5년 전쯤에 다 돼 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미국의 첨단 논문을 읽는다 해도 뒤처지는데 한국에서 막 이렇게 방구석에 혹은 랩 구석에 앉아가지고 전 세계를 기술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미국의 대학교나 미국의 연구소에서 나온 논문 위주로 기술을 파악하고 유럽도 영어로 된 논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유럽은 사실 미국에 한참 뒤처집니다. 미국이 최고예요. 아시겠죠? 유럽에서 나오는 영어 논문조차도 미국에 많이 뒤처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거보다 훨씬 많이 뒤처지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한국에서 한글로 나오는 논문들이 이제 유럽에서 나오는 영어 논문들보다 뒤처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뒤처지는 게 뭐냐면 이제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 뉴스는 진짜 뒷북이에요. 왜냐면 한국 뉴스는 인문계 출신들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미국에서 나오는 영어 논문 누가 쓰죠? 미국 박사들이. 그렇죠? 유럽에서 나오는 영어 논문 누가 쓰죠? 유럽 박사들이. 그렇죠? 한국에서 나오는 한글 논문 누가 쓰죠? 한국 박사들이. 그래서 한국 박사까지는 그래도 한국의 이공계 박사들이 쓰기 때문에 그나마 테크니컬하게 수준이 있어요. 근데 가장 수준이 떨어지는 게 뭐냐면은 한국에서 인문계, 즉 신문방송학과나 경제경영학과 출신들이 쓰는 그 사람들이 신문사에서 일하면서 쓰는 테크뉴스, 이게 가장 수준이 떨어지는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거는 제 채널을 비롯해서 많은 한국 분들이 한국의 뉴스 포털에서 나오는 테크뉴스를 보고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정말 한심한 선택입니다. 이공계 엔지니어가 미래를 결정하는데 인문계 출신, 즉 한평생 수학이나 물리 해본 적이 없고 엔지니어링 개발을 해본 적이 없는 인문계 출신들이 하는 말에 넘어가가지고 미래를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미래를 정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영어로 된 미국에서 나오는 논문을 읽고 미래를 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이게 잘 안 돼요. 미국의 연구 환경을 모르기 때문에 글로만 세상을 보면 또 이게 제대로 안 보여요. 그래서 미국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방법은 한국에서 학부만 마치고 바로 미국으로 석사 오세요. 물론 미국으로 바로 대학교 학부를 가는 게 1학년, 4년제 1학년부터 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미국 대학교 학비는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싸게 학부 마친 다음에 바로 미국 석사 가셔가지고 미국 석사부터는 이공계 펀드 나오잖아요. 학비 면제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석박사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박사 하기 싫은 분들은 미국에 석사만 하고 취업해도 돼요. 미국에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은 사실 지도 교수예요. 왜냐면 이 지도 교수라는 사람들이 미국에 포커스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국인 교수님이 한국 대학교에 적을 두고 한국에서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비를 타내기 위해서 뭐에 가장 포커스돼 있냐면 한국 정부가 원하는 거랑 그리고 한국 대기업이 원하는 거, 요거에 포커스돼 있잖아요.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다고요? 전 세계 원천 기술 미국이 다 장악하고 있다고요. 언제부터? 한 40년 전에 다 연구 끝내놨다고 보시면 돼요. 특허 다 걸어놓고. 정말이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 한국에서 박사하는 친구가 있는데 뭘 좀 연구하려고 막 특허를 막 조사해봤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가 뭘 특허를 내려고 해가지고 기발한 생각이 나가지고 특허를 내려고 하는데 연구하다가 한국 박사가 이게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누가 특허를 내놓은 적이 없는지 이제 검색해 보려고 했는데 맙소사 1950년대 60년대에 이미 미국이 그걸 특허를 다 걸어놓고 특허를 계속 연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친구가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미국이 원래 그렇게 앞서가는 나라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첨단 기술, 핵심 기술, 원천 기술이 뭔지는 미국에 살아야지만 보이는 거야. 그리고 한국에 살다 보면은 이렇게 핵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만 자꾸 하려고 해요, 지도 교수들이. 왜냐면 미국이 이미 저 가운데 알짜배기 땅을, 알짜배기 아이디어, 알짜배기 특허를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전부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저거를 잘 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에 이렇게 뭔가 큰 꿈을 가지신 분들은 학부만 마치시고 빨리빨리 미국에 오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뭐 대학원 이미 석사 들어가신 분들은 뭐 남의 인생에 제가 뭐 석사 자퇴하십시오 뭐 이런 말 제가 뭐 하기 뭐 해요. 제가 책임질 수도 없는 거고. 아시겠죠? 근데 저라면, 자 이건 어디까지야? 저라면입니다. 저라면은 한국에서 석사 안 합니다. 아시겠죠? 빨리 깨닫는 게 좋아요. 저라면은 제가 실수로 뭐 한국 석사를 들어갔다 치면은 뭐 이게 한 학기 정도 한 거면은 자퇴하고 미국으로 바로 석사 갈 준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한국에 석사하면은 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본인이 석사를 하면서 그 연구핏이란 걸 만들 거 아니에요. 석사 때 논문 쓰고. 그럼 그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또 박사 갈 때 막 어필을 한단 말이에요. 나 석사 때 한국에서 이거 했다 하면은 그게 굉장히 뒤처진 거라니까요. 아무리 한국에서 좋은 학교 나와도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땐 매우 뒤처진 토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력 때문에 그래요. 국력. 미국 국력이 전 세계 1등. 그리고 한국 국력, 한국 딱 국력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연구를 하려면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미국을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굉장히 듣기 싫잖아요. 한국에서 이미 석사 시작하신 분들은. 근데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 영상에 국내에서 대학원 다니신 분들이 가끔 악플을 많이 다세요. 왜냐면 자기들 열심히 한국에 석사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모진말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한국에 석사하면은 미국 갈 길이 점점 멀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팩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 가실 분들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미국에 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 대학원에서 미국 갈 연구 핏 만들기 진짜 힘들고, 그리고 근데 한국에서 그 대학원 하신 분들이 정말 럭키하게 미국 연구 핏을 딱 잡아가지고 미국 넘어오신 분들 있어요. 실제로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보잖아요. 그 미국 과학계에서 아주 밑바닥에서 아주 로 레벨의 저수준의 연구팀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미국 내국인들은 이미 눈치를 깐 거예요. 뭐가 첨단인지. 그래서 그쪽으로 다 옮겨가 버리겠죠. 미국에서도 나이 많은 교수들, 올드한 그런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실이 분명히 있어요. 시대가 지나버린 그런 오래된 연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자리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석사를 하게 되면 그런 데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졸업하고 또 미국에서 미국인들에 비해서 또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석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이미 한국에서 석사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뭐라고, 왜 남의 인생에 뭐 자퇴하십시오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저는. 왜냐면 뭐 본인이 인생 잘못하면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란 거는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도 본인이 지는 게 인간의 인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요즘 이제 국내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면 이 한국 교수들이 유교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갑질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자들을 이렇게 연구 동료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 밑에 있는 내 시다바리로 보는 그런 시선을 가진 한국 교수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너 이거 해 막 하면서 제자들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교수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고,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미국 대학원은 지도 교수가 대학원생을 자기 밑에 있는 시다바리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랑 동급의 연구원으로 생각하는 교수님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동등한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이렇게 교수랑 이렇게 디스커션 하면서, 교수님 저는 이쪽으로 좀 연구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 미국 교수들 흔쾌하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하는 교수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그런 기독교적인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미국의 기독교 문화 때문에 그래요. 그 교수님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걸 떠나서 미국 문화가 기독교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유럽에서부터 온 그런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도 그러잖아요. 지금 한국인들이 전부 다 막 유교 다니지 않잖아요. 유교 서원에 가서 막 공자님 말씀 막 공부하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유교 문화인 건 왜일까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유교라는 이데올로기가 500년 넘게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 가운데 유교적인 정서가 가득한 거잖아요. 똑같아요. 미국도. 미국 사람들이, 미국 교수들이, 뭐 미국 회사 상사들이 일요일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걸 떠나서 미국이란 문화 자체가 성경적 가치관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미국인들의 조상이 영국에서 왔죠. 영국의 가치관 자체가 성경적, 개신교적인 성경적 가치관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뭘 하고 싶은지 듣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주는 것이 되게 존중해주는, 그게 기독교적인 컬처라는 거죠. 반면에 한국은 유교입니다. 유교. 유교는 딱 거기서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적질하고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걸 허용하는 문화가 유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님이 자율성이 침해되어 마음이 아픈 거는 이 유교예요. 유교. 아시겠죠? 교수가 유교적 문화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건데 당연하다고 지금 느끼는 현상이거든요. 유교가 진짜 그래서 나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TV 키면은 조선시대 막 한복 입고 막 나온 분들이 굉장히 쿨하고 멋지게 그려지는 사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교가 진짜 나쁜 건데, 나쁜 사상인데 이거를 아직도 멋지다고 믿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회 병리 현상,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파보면은 그 배후에 유교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를 빨리 털어버려야 성공합니다. 유교를 빨리 털어버려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를 정말 빨리 털어버리셔야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